번째.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국제사회 이슈를 좀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국제뉴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보도되면서 네. 황혼 이혼인가? 네. 그럼 자선재단 어떻게 되지? 처음에 그쪽으로 저희가 보도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조금 맞아요.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부로서 나머지 인생을 같이 성장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네. 사실은 말은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성장할 수 없어서 이혼한다? 네. 그럼 우리나라 부부는 90%가 이혼하겠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두 사람이 황혼 이혼하는 거냐, 이제 네. 앞으로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거기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좀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욕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백만장자이자 예. 자선재단을 이끌었던 빌 게이츠가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2018년에 그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가 이 부부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측근 이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고요. 이걸 빌 게이츠가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한 것 때문에 멀린다 게이츠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017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워싱턴주 커틀랜드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측근인 마이클 라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마이클 라스는 수십 년간 빌 게이츠의 자산을 관리해온 직원이고 현재도 그 투자업체인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여성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결국 게이츠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고 만약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했던 건 측근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여성이 비공개 합의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멜린다가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외부에 있는 법률 회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사안을 좀 자세히 검토를 하고 또 직장 내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그 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전했습니다. 이 사안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네. 근데 빌 게이츠는 본인이 일단 네.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지금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언론들 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빌 게이츠가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선재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이건 모두들 다 알고 있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빌 게이츠가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참석한 재단 회의에서도 빌 게이츠가 부인인 멜린다를 무시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을 인용해서 빌 게이츠가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여성 직원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저녁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빌 게이츠가 이미 멜린다 게이츠와 결혼해서 하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이것도 참 예. 못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불편하면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라고 편지 메일을 다시 보냈고요. 이 여성이 결국 이 빌 게이츠의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뭔가 됐다는 좀 겁니다. 찜찜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재단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주장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빌 게이츠가 재단을 대표해서 뉴욕시로 출장을 갔었는데 직원이 같이 갔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 파티에 참석했는데 자신에게 쓱 다가와서는 너랑 만나고 싶다. 나랑 저녁 먹지 않겠냐.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굉장히 불편했고 대답은 회피했는데 근데 이 여성도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는 것이 싫어서 익명으로 그냥 뉴욕타임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이 재단에서 일한 전 현직 직원 6명이 빌 게이츠 때문에 업무 환경이 불편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빌 게이츠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서툴렀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빌 게이츠 좀 사생활이 좀 이상해라는 얘기가 사내에서 또 돌았던 이미 겁니다. 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직원들에게는 빌 게이츠가 회사에서 어떤 경력을 대가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걸 이제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요. 그래서 프레데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포식자라는 의미인데 그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들 착취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말하는데 예. 그런 사람은 빌 게이츠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네. 문제는 멜린다 게이츠가 재단 활동하면서 주로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했던 행동과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남편인 빌 게이츠가 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성범죄자로 유명한 네. 그 백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하고 네. 어울렸다. 이게 뭐 네. 사진도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뉴욕타임스가 역시 보도한 내용이고 뭐 다른 미국 언론도 보도한 건데요. 네. 2011년에 앱스타인의 빌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나서 여러 차례 맨하튼에 있는 저택에서 함께 어울렸고 저녁 늦게까지도 같이 있었다라고 신문에 전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2013년에 앱스타인의 소유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나쁜 비행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미성년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성착취, 성매매를 했었던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왔다 갔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빌 게이츠의 대변인은 게이츠와 앱스타인이 만난 건 맞다. 예. 그런데 뭐 자선 사업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빌 게이츠도 앱스타인과 만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를 만났던 것은 판단 실수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앱스타인이 문제가 됐을 때 한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스타인은 2019년 7월 달에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체포가 됐었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유죄 협상 과정에서 풀려난 건데 이때는 이제 체포가 됐었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뭐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미심쩍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부인인 멜린다가 남편이 앱스타인과 이렇게 만나는 걸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남편인 빌과 앱스타인이 어울렸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네. 멜린다가 굉장히 크게 화를 냈었고 그 이후에 이혼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갈라서기 네.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빌 게이츠가 2019년 이후에 저희가 기억할 땐 자선재단 일에 이제는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회에서도 물러난다. 네. 이렇게 입장도 밝혔었던 거 네. 기억나고. 근데 이번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물러난 이유가 사실은 여성 네.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네, 맞습니다.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가 2000년도에 게이츠가 회사 직원과 연인 관계였다는 제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고 결국은 게이츠더러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보도는 재단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게이츠의 대변인은 20년 전에 혼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사직을 그만둔 것은 자선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지 이사회 결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빌 게이츠가 멜린다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결정이 20년 전에 불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네. 빌 게이츠의 어쨌든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워낙 네. 거물이고 재단을 아주 훌륭한 일을 해왔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재단의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인인 멀린다는 사실 주목을 좀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멀린다가 다 굉장히. 한 일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지금 와서는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요. 예. 빌 게이츠는 정말 이제 뭐 소프트웨어의 강자이고 그리고 정말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가인데 어떻게 보면 좀 돈만 하는 사람이다. 돈만 하는 공급벌레다. 예전엔 그런 얘기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강했는데 예. 멀린다와 결혼하고 나서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선재단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부인인 멀린다고요. 멀린다였고. 그리고 듀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네.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한 그런 정말 재원인데요. 네. 2019년 여성 인권 사업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멀린다가 타임즈에 기고했던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린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가사 부담을 또 져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성희롱, 성차별과 마주하고 있고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harmful, 그러니까 해로운 해가 되는 그런 성 역할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에 둘러싸여서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맞아요. 살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빌 게이츠가 워낙 재단에서 목소리가 컸다고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사람이군요. 자기가 하는 네. 거는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 보니까 멜린다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있었고 그게 좀 불편했었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빌 게이츠 대변인은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허위 사실들을 보도해서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멜린다를 무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두 사람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빌 게이츠의 성추문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멀린다 게이츠가 앞으로 뭐 행보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틀 연속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물론 다른 기자가 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5일날 나온 기사는 이제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황혼 이혼을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혼을 한다. 이제 그때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추문이 있었던 걸 몰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엘고 부통령도 40년 살고 이혼을 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인꼬부 소문이 났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변한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얘기를 소개를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랑 이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왜? 세월을 지나면 사람 변하니까. 그럴 이런 수 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6일날 나온 기사는 멀린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고 능력 있는 여성인데 어쨌든 그 빌과 함께 살면서 전업주부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될 것이고 멜린다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이혼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멜린다가 좀 더 독자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봅니다. 되는데. 네.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는 워낙 규모가 크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고 이제 뭐 공중보건, 뭐 에이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멜린다는 여성의 권리 신장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멜린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멀린다 프렌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름이 멀린다 프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름을 쓰기를 훨씬 더 선호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하는데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멀린다가 이끄는 재단도 아마 여성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재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녀의 앞날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영향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다고 네. 6일자 기사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들이 그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일하는 여성이 정말 힘들잖아요.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자녀 돌보는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더라도 멀린다가 앞으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